블리셋 따다가 엮었어요. 예, 순도남 순박한 도시남자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 금주의 시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만행 저지른 북한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아, 제가요? 네. 에이, 나쁜 놈들. 잘하셨어요.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 네. 네. 자, 순도남 순박한 도시남자. 순도남이 선택한 주목한 뉴스는 뭡니까? 그 2008년 12월에 그 미성년자를 굉장히 납치 성폭행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나쁜 그 놈? 조두순 사건이죠. 나쁜 놈? 예, 나쁜 놈이죠. 예, 예. 그 최근 조두순이 12월 정도에 출소하는데 그 안산에서 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안산 시민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또 국민 전체적으로도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12년밖에 안 받았어요? 무기징역 아니에요? 최소? 예, 그게 이제 법정 형상으로는 그 당시 강간상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었는데 근데요?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뭐 고령이고 또 알코올 중독에 그 심신미약 감경을 해가지고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들 왜 그래요? 그래서 좀 법원이 약간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지 이런 거.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 범죄자는 법정에서 눈앞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근데 피해자는 그 너머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네. 자꾸 원정주의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원이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우리 송금주 변호사가 그 판사로서 이 판결을 하고 있었다. 재판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저는 좀 원래 형이 좀 센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고수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법원이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틀 안에서 법을 네. 초월하는 예, 게 그렇죠. 아니라 법을 틀 안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무리, 네. 좀 또 일종의 공포감을 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네. 엄벌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법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런 사람들을 좀 격리시키자 네.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데 보호수용소법입니까? 예컨대 줄여서 네, 말하면 네,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게? 이게 이제 2014년에 법무부가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실패했고 최근에 국민의힘 그 야당의 김병욱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성범죄가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형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병욱 의원이 민주당에도 있는데 국민의힘도 있고 국민의힘의 김병욱 초선 의원 그분이 네. 발의했군요. 네. 50이라고 흔히 부르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죠. 그때는 이게 뭐죠? 보호감호? 보호관찰? 뭐 이런 게 있었죠. 보호감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1980년에 네. 그 사회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보호감호 제도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형벌과 별도로 보호감호소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심수들 많이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삼천교육대 이수자들이 한 2,400명 됐는데 그 수용시키면서 근거 법률을 만든 것이 사실 사회보호법이었고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와서 2005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뭐 그때는 뭐 군사정권 시대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치고 2014년에 안 됐잖아요. 네, 인권 네. 침해 때문에. 네. 근데 그 인권 침해할 수 있는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번에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형벌 이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론주의. 예, 네. 형벌로 처리를 하자. 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이제 보호 관찰이나 뭐 발찌, 전자발찌를 통해서 감독하는 건 가능하지만 격리하는 건 이중 처벌이 된다. 이것이 이제 형사법 학계의 이제 그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 그 보호 수용은 형벌이 아니다.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치료감호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싶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성범죄자들을 격리시킬 수 있겠지만 이 제도에 장기적으로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글쎄. 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분건님 문자 주셨는데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놈한테 인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치 제 일처럼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강기호님,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아동에 대한 범죄는 중징계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형량 150년 이상 내려주세요. 예. 네, 미국처럼 좀 강하게 예. 판사의 이제 형벌 재량권을 늘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재발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던데 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풀어주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를 강화시켜가지고 예. 조두순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고 24시간 체크를 하겠다. 전자발찌를 더 실효적으로 감독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특히 안산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측면이고 이게 지금 피해자의 그 권리 또는 국민의 권리와 범죄자의 인권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4651번 쓰시는 분이 방금 우리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흉악범의 인권은 중요하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그렇다면 누가 보호합니까? 라는 이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그렇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참 답답한 일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조두순은 하나의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더 그렇죠.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 2015년부터 그 SBS 마부작침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예. 매년 3,000명 정도가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그 처벌을 받고 있어요. 예. 나온 분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2015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사실 몇천 명, 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원정주의로 흐르지 말고 좀 엄벌을 해서 계속 경각심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최근에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예.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국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 재판부 판사들이 좀 더 강한 자세를 견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는 사람들 특히 안산 네. 사시는 분들 네. 뭐 또는 또 다른 성범죄자들이 오는 동네 분들이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 장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사실 막을 장치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개정이 돼서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현행 조두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미국에 이제 제시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시카라는 소녀가 네. 굉장히 그런 피해를 당해서 그때 이제 국민적 공론이 일어나가지고 이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이 이제 처벌 형량도 굉장히 높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 유치원, 놀이터 이런 시설물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런 성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도하에서는 도심 근처에 살기가 어렵게 되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입법 발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 장치도 필요하고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마을 단위에서 뭔가 좀 주민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막아낼 수 있는 여지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에서는 그 성범죄자들의 그 권리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제한을 받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 뭐 자기 차에 성범죄자라는 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식을 정확하게 해서 예. 계속 그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건 예고됐던 거였잖아 사실은. 네네. 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지가 제법 됐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뭘 해야 돼요? 늦었지만. 그러니까 제시카법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국회가? 측면이 있죠. 네. 예, 국회가. 근데 이제 지금 국회가 어떤 법을 한다고 그래서 조두순 개인에 대해서
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향후에 이런 성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네. 법원에서 형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네.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법무부가 보호관찰 제도 또 전자발찌 제도를 좀 실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산 부족, 뭐 인원 부족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잠깐 사건이 터지면 시끄럽게 하다가 또 언제 그러냐는데 잊지 말고 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 다 하고 관계기관은 할 수 있는 조치를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새기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시선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